재벌 후계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본 여자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죽은 후계자의 약혼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곧바로 배를 불룩하게 만들고 장례식에 나타나 후계자의 친자식을 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부인은 여자의 연기가 그럴듯해 보이자 믿어버렸어요. 아들 시신을 판에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여자는 이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어느 날 하인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5년 전 추락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도련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자는 순간 패닉에 빠졌어요.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하며 총재가 나타나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지 상상했죠. 하인이 가리킨 곳을 보자 총재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상상했던 모든 등장 방식과 달랐어요. 한때 냉혹했던 총수가 겨우 5년 만에 이렇게 처체해질 줄은 몰랐죠. 옆에 있던 촌뜨기 여자가 설명했어요. 추락사고 후 바다에서 그를 구했고 5년간 매일 고기 잡고 농사일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니 까맣게 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격단이 하늘이 돕는구나. 부잣집 마님 자리는 이제 확실하다고요. 그런데 다음날 총재가 원래 모습을 되찾자 여자는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촌뜨기가 총재를 보는 눈빛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여자는 서둘러 총재를 찾아가 관계를 회복하려 했어요. 하지만 총재는 이 집은 익숙한데 아내인 그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미리 준비한 걸 꺼냈어요. 포토샵으로 합성한 둘의 친밀한 사진들이었죠.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수백 장이나 됐습니다. 각 사진마다 스토리까지 생생하게 지어냈어요. 하지만 총재는 공감하지 못했고 신원 확인 전까지 엮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자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남자 실종 후 낳은 아이였죠. 이상하게도 이 아이는 총재와 혈연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총재가 아이를 보자마자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우주비행사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우주에서 돌아왔어. 이제 안 갈 거야. 사실 이건 총재가 5년 전 저지른 죄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총재와 여자 모두 누군가의 함정에 빠졌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빈부격차 때문에 총재는 여자를 자연스럽게 배금주의자로 여겼어요. 이후 여자가 임신하자 총재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지우라는 말만 남기고 완전히 사라졌죠. 하지만 어머니로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과 뱃속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매일 여러 일을 하며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자리를 잃었어요. 태아가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출산이 임박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절망에 빠졌죠. 바로 그때 총재 추락사고 사망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며느리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죽지 않고 기억까지 잃은 채 까맣게 그을려 돌아온 겁니다. 가장 두려운 건 총재가 언젠가 기억을 되찾는 거예요. 자신이 쫓겨나는 건 둘째치고 겨우 4살 된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여자는 서둘러 총재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꺼내려다 떨어지는 책에 맞을 뻔했어요. 총재가 재빨리 밀쳐서 구해줬죠. 그런데 이 충격으로 총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나 다 기억났어.